둘째 아들입니다. 7대 임금인 세조는 정의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의경세자와 예종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 모두 19세의 나이로 요조라고 맙니다. 그런데 예종도 두 아들을 두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한명회의 딸 한씨로 첫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몇 날 지나지 않아 사망하니 그 소생인 아들 또한 뒤를 이어 어미를 따르게 됩니다. 이어 예종은 한명회의 인척인 한백년의 딸 한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제한대군 이연이고 예종이 승하할 때 제한대군의 나이는 4세였습니다. 제대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면 제한대군이 조선 제9대 임금이 되었을 일이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9살 위 사촌형인 성종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한대군은 14세의 나이 때 청진, 즉 천연두에 감염돼 알아눕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병세가 호전되어 죽음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있어 이 청진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왕실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태종의 넷째 아들 성령대군이나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등 여러 왕자와 공주들이 청진에 걸려 죽었고 제한대군의 아버지 예종 또한 어릴 때 이 병에 걸려 치료되었지만 끝내 요조라고 말았습니다. 제한대군이 청진의 고통에서 어렵게 벗어난 즈음인 1479년 성종 10년 12월 20일 성종이 정성 등에게 명합니다. 제한대군의 부인이 작년 6월에 풍병을 앓기 시작하여 혹은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어 한 걸음을 채 옮기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욱 심하여져 흐릿한 정신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한다.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치료해보려 했지만 이것은 나아질 병이 아니다. 자손이 시급함에 상황이 이렇기만 하니 두 사람을 이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풍병은 뇌와 척수 등에서 생겨난 문제로 현기증이나 절도, 경련 등을 일으키는 질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손익위한 세조의 가계에서 자손이 생겨나지 않으며 세조의 비 정의왕후와 예종의 비 인순왕후의 염려가 컸기 때문일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성종은 승정원에 명하여 제한대군의 부인 김씨의 외할아버지인 문성군 유수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게 합니다. 그의 유수가 와서 아릅니다. 부인이 작년 6월에 시내 집에 머무르면서 동산에 올라 구경할 적에 거위가 들어 멈춰 누웠으나 시인이 중환병이 될까 염려하여 마음을 다해 간호한 덕분으로 지금은 이미 나았습니다. 다리를 조금씩 절기는 하였으나 정신이 흐릿한 증세는 어려서부터 없던 일입니다. 나인이 와 물을 때마다 보모가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그의 신의 마음은 매우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의 성종이 답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대왕 대비의 하명이시다. 경이 애당초 혼례를 치를 때 오래된 병이 있음을 이유로 고했으면 좋았을 일인데 그렇지 않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 이것은 경의 잘못이다. 경의 마음은 내가 장차 대왕 대비 전에 아뢰도록 하겠다. 대왕 대비는 성종의 할머니 세조비 정의왕후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제한대군과 첫 부인 김씨를 이혼시켜 내보낸 후 해가 3번 바뀐 1482년 성종 13년 5월 6일 사관원 정원 정광세가 아릅니다. 정원은 사관원에 속한 정육품의 벼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한대군이 내보낸 첫 김씨를 몰래 만나면서 그 거처도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를 신문토록 하소서. 제한대군의 일은 대군이 단지 어려서 미숙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고 그 부인 김씨는 병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한 것이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며 또 누구한테 들었느냐? 사헌부에서 김씨의 종을 신문하였는데 신이 아랜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상세히 살펴 아뢰도록 하라. 성종의 명에 사헌부 지평 서규가 아릅니다. 지평은 사헌부에 속한 종오품의 벼슬입니다. 제한대군이 이혼한 아내 김씨와 몰래 통하고 있단 말을 듣고 김씨의 아비 김수말의 여종을 사헌부에서 신문하니 대답하기를 지난 정월 14일에 대군이 집에 와 곧바로 김씨의 친방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보내 김씨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였으니 김수말과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앞으로 신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종친에 관계된 일이오니 정부시에 명하여 대군을 국문토록 하소서. 정부시는 왕족의 잘못을 살피던 관서입니다. 그의 성종이 답합니다. 제한대군은 아직 국문하지 말고 김씨를 다시 맞이해온 근본된 이유를 그 집 종을 신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성종의 명예, 지사 이극종이 아뢰입니다. 제한대군의 전부인 김씨의 여종이 말하기를 대군이 집에 오니 여종이 어떤 일로 왔는가 물어서나 대답하지 않았고 다음날 말을 보내 김씨를 데려가면서 말을 남기기를 이후로는 김씨를 찾아와 안부를 묻지 말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김씨와 다시 합함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하건대 대군을 신문하소서. 대군이 비록 나이가 어려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이를 묻고 김씨의 아비 김수말은 국문토록 하라. 이어 종부시에서도 아뢰입니다. 제한대군 이현은 대왕 데뷔 전의 하교로 이미 김씨와 이혼하고 박씨와 새로이 혼례를 치른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가 밤을 지내고서 다시 맞아들여 함께 있으니 이는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바가 전혀 없는 일이기만 합니다. 하오니 다시 떨어지게 하소서. 또한 김씨의 아비 김수말은 일이 이러함에도 즉시 아뢰지 않고 오히려 딸을 대군의 피접처에 보내기도 하였으니 사헌부로 하여금 김수말을 추국하게 하소서. 그러나 성종은 일관되게 제한대군 이현만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데요. 피접처는 병을 앓는 사람이 애군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있던 장소를 옮겨 요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대군은 14세 때 이미 청진을 알았고요. 그 후유증 탓인지 처음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다소 흐릿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첩부인 김씨와의 사이에 자손이 없자 김씨의 병을 이유로 두 사람을 이혼하게 했던 것인데요. 새로이 장가들었음에도 대왕 대비에 명을 어기고 전부인 김씨를 몰래 찾아들다 다시 한 곳을 거쳐 삼아 함께 살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사헌부에서 다시 아릅니다. 김수말이 제한대군을 이끌어들인 죄를 신문하게 하소서. 그러자 승종원에서도 아뢰입니다. 김수말이 미리 아뢰지 못한 죄를 자백하였는데 그가 이 일을 유인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맞다. 김수말이 유인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상황이 일어난 사이 이번엔 제한대군의 두 번째 부인 박씨에 관한 일이 은밀하게 전해져 성종이 명을 받은 형방에서 박씨의 여종과 유모 등을 국문하였는데 박씨가 그 여종들과 잠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형방에서 함께 동침한 자를 물으니 내은금, 금엄덕, 둔감이 등입니다 하였는데 내은금은 말하기를 부인과 5월부터 동침하였고 하루는 부인이 지었다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내용이 이제는 내은금이 없으면 그리워진다 하였고 금엄덕은 말하기를 소인이 밤에 잠을 자는데 부인이 들어오기에 소인은 추한 짓을 못하겠다고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너와 함께한 사내의 자취가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느냐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말하기를 어젯밤 내가 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더냐 만약 나에게 남자의 것이 있었다면 너희 남자가 하던 대로 반드시 나 또한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나를 너는 서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했고 이달 초 6일 밤에는 내은금과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유모 금은물이 부인의 여종 녹독을 불러와 불을 밝히고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내고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성종은 내관에게 명하여 제한대군의 부인 박씨에게 묻게 하였고 그의 박씨가 대답합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둔감이가 여러 번 한자리에 눕기를 청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하잘것없이 보여도 그래도 이미 내 주인인데 너는 어찌하여 한자리에 눕자고 하는 것이냐 하니 둔감이가 물러나서 금엄덕과 함께 잤습니다. 또 한날 밤에는 내은금도 또한 나와 동침하자고 하여 꾸짖어 물리쳤더니 마루 밑에 앉아있다 내가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들어와 한자리에 누웠고 금엄물이 녹독과 함께 불을 밝히고 들어와 내가 즉시 깨었더니 금엄물이 하는 말이 양반이 어찌 저러한가 천박하다 천박해 하였는데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새벽이 되어 오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타박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날에는 금은덕이 내 베개에 누우면서 내 입을 맞추려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종과 주인 사이에 감히 어찌 그리하는 것이냐 하며 꾸짖었어도 오히려 그만두지 않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부인의 가슴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려 내가 손을 휘둘러 뿌리쳤습니다. 또 한날 밤에는 무심이가 침실 아래에서 둔감이 내은금, 금음덕, 금은물 등을 꾸짖으며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는데 나는 이내 잠이 들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무심이의 소리를 듣고 내은금에게 이모저모를 물었더니 말하기를 무심이 우리들에게 타박하며 묻기를 부인과 동침하였느냐 하여 부인이 동침하자고 하여 했다 곧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무심이 또 나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가르침에는 부인이 행한 일은 부인 스스로가 직접 글러주고 아뢰고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였고 금음물, 금음덕, 내은금, 둔감이 등은 말하기를 부인이 스스로 했다고 대답하면 반드시 죄가 없는 일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며 간절하게 말하기에 내가 한 일이라고 써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오 때에는 내가 흰비단 적삼을 입고자 하였는데 내은금이 청산과 녹색 치마를 입으라 하여 나는 상중이라 거절했지만 내은금이 또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또 계질등과 내은덕 등이 그네를 타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조르기에 잠깐 올라서서 돌아보니 사방이 훤히 트여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곧바로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제한대군의 두 번째 부인 박씨는 아마도 나이가 어려 매우 순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종은 즉시 의금부에 명을 내립니다. 제한대군 이현의 유모 금은물과 내은금, 금음덕, 둔감이, 계질등, 내은덕, 담비와 계집종의 남편 중훈의 진술 및 박씨가 밝힌 내용 등을 전부 상세하게 밝혀내고 무심도 가두도록 하라. 우의정과 우부승기를 의금부에 보내 공문하게 하니 둔감이가 자백합니다. 금은물과 내은금이 매번 나에게 부인과 동침하라고 떠밀어 한날에는 부인의 침실로 들어갔지만 부인이 심하게 질책하여 동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심히 와서 물을 때 내은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부인과 5일 동안 동침했다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였기에 나는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어 금음덕이 자백합니다. 금은물과 내은금이 나에게 부인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으라 하기에 전일 무심히 와서 물을 때 부인이 내은금을 위해 노래를 지어주었다고 했고 또 내가 자는 데에 와서 함께 잘 것을 요구하였다고 거짓을 꾸며 대답했습니다. 단지 부인과 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어루만졌다는 일 등은 그때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계질동이 자백합니다. 부인이 내은금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녹독을 불러 같이가 이불을 걷고 보았습니다. 또 부인이 둔감이와 동침할 것을 바래 둔감이의 피부가 곱다고 칭찬하였으며 부인이 그네를 탈 것을 권한 것 그리고 부인이 염색된 옷을 입게 한 것 등은 내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금은물이 그리하도록 유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내은금이 자백합니다. 금은물과 계질등이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부인과 동침하면 내가 녹독을 시켜 증거로 보게 한 다음에 부인의 잘못을 적어 아뢰겠다 하였기에 부인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들어가 잠자리에 함께 누웠는데 잠시 후에 금은물이 녹독을 데리고 함께 불을 밝히고 들어와 부인의 이불을 걷어내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녹독을 증인으로 삼고자 한 것은 녹독은 부인이 본댁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은물이 자백합니다. 대군께서 전처인 김씨와 다시 합하고자 했기에 내가 내은금 등으로 하여금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매일 부인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여 부인의 악덕함이 바깥으로 전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심 또한 자백합니다. 금은물 등이 부인의 잘못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을 처음엔 알지 못했으나 금은물 등이 부인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음에 이르러서 그 말들이 이치에 닿지 않게 무례하고 방자하여 이내 그것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물이 이미 아뢰었고 부인 또한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았기에 나 역시 금은물이 아랜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산의종 중훈이 자백합니다. 제 아내인 금은물이 부인을 모함하는 일은 저 또한 앞서 들었습니다. 제한대군 이현이 첫 부인 김씨와 다시 합하고자 하니 대군의 유모 금은물이 주동이 되어 두 번째 부인인 박씨를 모함하려 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주인을 모함한 죄는 죽음밖에 없으니 대군 이외의 다른 주모자가 있을지는 알지 못할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형벌은 이때 가뭄이 심하여 금은물은 다행히 사형에서 감형되어 변방의 관비로 속하게 하고 내은금, 금음덕, 둔감이, 계질동은 장 100대, 유배 3,000리에 처해졌으며 무심은 무죄로 금은물의 남편 중훈은 장 100대에 처해집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제한대군과 김씨의 문제인데요. 얼마 후 성종이 말합니다. 얼마 전에 대왕대비께서 명하시기를 제한대군 이현의 아내 박씨가 공손하지 않으니 이혼하게 해야겠다. 왕대비가 주상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내가 대답하기를 만약 죄가 될 허물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감히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대비께서 사람을 시켜 말씀하시기를 박씨가 대궐에 들어올 때 내가 말한 바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데 대군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하셨으니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 곧 나도 생각하니 이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왕대비는 성종의 할머니인 세조비 정의왕후이고 왕대비는 제한대군의 생모인
애종의 비 안순왕후입니다. 이번엔 제한대군과 두 번째 부인인 박씨를 이혼하게 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그의 정창손이 아릅니다. 이는 중요한 일이니 가비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손하지 않다는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이혼하라 하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대왕대비의 뜻이 그러하시고 대군의 타고난 성품이 고집스러워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서로 화합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해야 한다. 바깥에서는 부부가 비록 화평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조정의 법령을 두려워하여 자기 마음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군은 이미 아내를 버렸고 이제 또 버린다면 풍속에 미치는 폐단이 클 것입니다. 그에 다시 생각해보겠다 했던 성종은 예주에 명하여 마침내 제한대군과 박씨를 이혼하게 하는데 헛부인 김씨와 다시 살겠다고 하는 대군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성종의 결정에 대간등의 상수와 간원들이 줄을 잇게 되자 성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제한대군의 생모인 왕대비에게 품신하는데요. 일전에 왕대비전의 뜻을 받아 박씨를 이혼하게 하였는데 대신들의 박씨가 불순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끊이질 않아 그것을 밝혀 의문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의 대군의 생모 안순왕후가 답합니다. 박씨의 일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박씨가 궁에 들어올 때 내가 마음을 다해 부인의 행실에 대해 말했는데도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안의 말이라 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불순한 것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버리는 것이다. 무릇 아들을 많이 얻었어도 더 많은 자손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단지 아들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부부가 화목하여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자손이 생겨나길 바라겠는가? 그렇게 박씨와 다시 이혼하고 모두의 무기나에 3년의 해가 박힐 동안 첫 부인 김씨와 함께 살고 있던 제한대군이 업문으로 된 글을 올리니 그것을 성종원에서 번역하여 아릅니다. 한문을 깨우치지 못한 제한대군은 그 인식 능력이 많이 모자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은 이미 김씨와 다시 합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시인을 위하여 여인을 채택한다 하시니 시인은 매우 실망스럽게 여깁니다. 시인은 본래 다시 장가들 마음은 없었으며 양반 여인을 이제 또 버린다면 나라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불효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전하의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시인은 평생을 호라비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소망입니다. 그의 성종이 짜증 섞인 어투로 대답합니다. 경이 지난날에 김씨를 소박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하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말하기를 김씨는 언제 죽을 것인가 하면서 김씨를 미워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다가 때마침 김씨가 병이 드니 대비들께 아뢰어 이혼까지 했다. 그러고는 다시 장가든 박씨까지 박대하였고 그래서 노비들까지 박씨를 오해하는 잘못됨이 끝이 없기만 했다. 그 일이 발각되어 당연히 죽여야 했으나 위로는 대비들께서 계시고 또 경을 생각해 극형에 처하지 않고 기양만 보내기도 했다. 일이 그러했음에도 경은 이주와 김씨와 다시 합하고자 하니 나는 그 속을 알지 못하겠다. 왕명은 곧 나라의 법이기도 한데 이혼하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 합한 것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대군의 고집에 성종이 다시 신료들에게 말하여 언언하게 하니 아래입니다. 김씨와 이혼했던 것은 단지 병이 있어 그랬을 뿐이고 다른 잘못은 없었습니다. 박씨는 이미 죽었고 김씨는 병이 나았으니 다시 합하게 하소서. 어린 나이에 박씨가 친정으로 쫓겨나 병을 얻었거나 불행한 일로 일찍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의 성종은 제한대군과 김씨가 다시 합함에 있어 충분한 혼인의 예법을 갖출 것을 예조에 명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다시 흘러가게 되는데요. 성종과 제한대군이 사촌이니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에게 있어 제한대군은 오촌 당숙이 됩니다. 생모인 안성왕후가 숨을 거두어 그 아들인 제한대군은 3년상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어량을 달라 하니 당시 임금인 연산군은 명하여 주게 합니다. 그만큼 상황 판단이 어리숙한 제한대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행동을 대부분 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들이었는데요. 연산군의 광기 어린 춤에 장단을 맞춰주며 한 시대를 같이 살다간 장녹수는 원래 제한대군의 집 여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 생활하면서 시집 또한 여러 번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제한대군 집이 사내종의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은 뒤에 춤과 노래를 배워 창기가 됩니다. 미모는 특출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농락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연상 11년에는 강청을 제한대군의 집에 두게 하고 그것을 뇌영운이라 부르게 했는데 조선 각지에서 뽑아올린 기녀들을 대군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난 뒤 조선 제11대 임금이 된 중종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데요. 그러니 제한대군이 중종에게도 오촌 당숙이 되게 됩니다. 대군의 아내인 김씨의 아비 김수말의 죽자 벼슬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종 19년에 제한대군이 다시 한번 조정에서 생떼를 부리게 되는데요. 대군의 집종이 죄를 범하여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종을 풀어주라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이 직무를 보는 빈청에서 임금에게 아랠 것을 폐문할 시간까지 넘겨가면서 계속 재촉하자 대군 등의 사사로운 청은 아뢰지 말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음에도 견디다 못한 신하가 아뢰니 중종이 명합니다. 제한대군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조정에서 누가 모르는가? 이는 필시 그 집 하인들의 부추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니 형제로 하여금 대군 집에서 일을 주관하는 자들을 신문케 하라. 그러했던 제한대군도 그 다음에 김씨와 이 사이에서 자손을 두지 못한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4년 후에는 제한대군의 부인 김씨 또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